반갑습니다. 할아버지 삼국유사 35화 처용가 편입니다. 49대 현강왕 때 신라의 영아와 사치는 극에 달했습니다. 서라발에는 초가집은 한 채도 없었고 진골들은 모두 금박으로 기아를 올려야 진골 취급을 받았다고 합니다. 비오는 날 저작거리 처마 밑으로 다니면 비를 맞지 않는다고 했고, 거리엔 항상 풍악이 흘러넘쳐 사람들이 많이 모였던 것은 분명한 듯합니다. 날씨 역시 천재지변이었고 태평하다 보니 왕은 늘 풍류와 유람을 일삼았습니다. 하루는 흥강왕이 신하를 거느리고 개운포, 지금 울산에 있습니다, 바닷가로 유람을 갔습니다. 종일 신하들과 술을 마시고 풍악을 울리며 놀다가 궁궐로 돌아가려고 하는데, 이때 갑자기 하늘이 구름과 안개가 자욱하여 환하던 대낮이 졸지에 캄캄하고 어두워졌습니다. 일행은 그만 길을 잃고 말았습니다. 당황한 흥강왕이 이상하게 여겨 신하들에게 까닭을 물으니 일간이 대답하길, 폐하, 이는 분명 동해용의 조화이옵니다. 폐하께서 직접 좋은 일을 베풀어 주신다면 용이 조화를 풀 것이라고 사료되옵니다 라고 하였습니다. 현강왕은 당장 큰 소리로 용이 들으라는 듯 외쳤습니다. 여봐라, 이곳은 경치가 뛰어난 곳이구나. 이곳에 당장 절을 지어라 라고 명하자 꼭 거짓말같이 구름과 안개가 그쳐버렸습니다. 그 후 사람들은 이곳을 개운포라고 하였습니다. 동해의 용이 자기를 위해 절을 짓는다는 소리에 기뻐해 용은 아들 7을 거느리고 왕 앞에 나타나 왕의 덕을 찬양해 춤을 추고 풍악을 울렸다고 합니다. 그 가운데 한 아들을 흥강왕을 따라 서라벌로 보내 왕의 정사를 돕게 했습니다. 그가 우리가 다 아는 그 유명한 처용입니다. 흥강왕을 따라 궁정에 온 처용은 늘 바다 속 고향을 그리워하며 향수에 잠기곤 했습니다. 흥강왕은 고향을 그리워하는 처용의 마음을 붙잡아 두리고 예쁜 궁녀를 짝지어주고 처용에게 급감 벼슬을 하사했습니다. 처용의 아내는 너무나 아름다워 보는 사람마다 넋을 놓았다고 합니다. 하루는 처용이 집을 비운 사이 처용 아내를 탐하던 마마 역신이 사람으로 변해 밤에 몰래 처용 집에 와서 처용 부인을 속이고 잠자리를 같이 했습니다. 이때 밖에서 늦게 돌아온 처용은 두 사람이 누워있는 것을 보고 이렇게 노래를 부르며 춤을 추었습니다. 서울 달 밝은 밤에 밤깊도록 놀리다가 들어와 자리를 보매 가랑이가 내시로다. 둘은 나의 것이지만은 둘은 네의 것인고 본디 내 것이지만은 달아남을 어찌할꼬. 깜짝 놀란 마마 역시는 본래의 모습을 나타내어 처용 앞에 무릎을 꿇고 앉아 미천한 귀신이 공의 아내를 사모하여 지금 범하였는데도 공은 노염을 나타내지 않으니 감동하여 공경하나이다. 맹세코 지금 이후 공의 형상을 그린 것만 보아도 그 문에 들어가지 않겠나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사람들은 집집마다 문에 처용의 형상을 붙여 마마 역신을 물리치고 경사스러운 일을 맞이하려고 했다고 합니다. 이 이야기는 불교 전생기인 고려에 와서 궁중의식으로 처용무와 처용회로 발전하였습니다. 처용의 모습은 좀 이국적이었습니다. 다 아시다시피 무숭한 눈썹, 쌍꺼풀진 눈, 우뚝 솟은 코, 길게 나온 주걱턱, 검붉은 얼굴색 때문에 아라비안 상이라는 말도 있습니다. 처용이 추는 춤 처용무는 궁중에서 기선을 쫓는 의식이나 행사에 국태민안을 빌고 처용이의 가면을 쓰고 춤을 추는 사람이 역신의 가면을 쓰고 춤을 추는 사람을 물리치는 과정을 담고 있습니다. 흥강왕이 돌아오자 곧 영치산 동쪽 기슬의 좋은 땅에 절을 세우고 망해사라고 했는데 이는 처용을 위해 세운 절이었습니다.
오랫동안 외부의 침략이 없자 스스로 사치에 깊게 빠진 신라를 다시 부흥시키려는 흥강왕은 혼자 고분분투했지만 지쳐버렸습니다. 선인들은 각 종파 간의 세력 팽창과 의를 다투는데 여념이 없었고, 백성들은 초가를 헐고 호화로운 잣집을 지어 초가는 구경도 할 수 없었습니다. 집집마다 스스로 밥을 지어 주변 산의 나무가 스스로 민둥산이 되어버렸습니다. 사치와 활락은 극에 달여 서라발은 물론 농촌에 이르기까지 춤을 추고 놀았으며 풍기가 문란하여 걷잡을 수가 없었습니다. 백성들이 술을 마시고 최영물을 추는 것이 유행하던 어느 날, 흥광왕은 포석증에서 술을 마시다가 문득 남산의 산신령이 내려와 춤을 추는 것을 보았습니다. 허연 수염을 바람에 날리며 추는 삼신령의 춤을 삼령무라고 하니 바로 이때 춤을 이름한 것이었습니다. 산신령이 춤을 추면서 이상한 노래를 불렀다고 합니다. 찌리다도 파도파, 찌리다도 파도파. 찌리다도 파도파란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지혜로서 나라를 다스리던 사람들이 사태를 미리 알고서 많이 도망을 쳤으므로 도읍이 장차 파괴된다는 뜻이 아닙니까? 그것을 산신령이 나타나 춤을 추며 미리 나라의 멸망을 알려주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패망을 막을 수 없는 흥강왕은 울며 산신령의 춤을 추었건만, 그것을 모르는 사람들은 임금이 춤을 추었다 하여 도리어 기뻐는 일이라 칭송하고, 온 백성이 술과 노래로 춤을 추었으니 신라의 종말은 더욱더 가까워지는 것이었습니다. 어린 나이에 당나라에서 토항소 경문을 발표하여 당나라 지식인들을 깜짝 놀라게 했던 신라 최고의 문장가 최치원이 고국신라로 돌아왔으나 그가 설 자리는 없었습니다. 이미 신라 사회는 개인이 활락에 젖어 있었기 때문에 그가 그리 소중할 이유도 없었고, 최치원의 말에 귀를 기울이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최치원은 귀국하여 29세의 젊은 나이로 한림학사가 되었습니다. 최치원은 신라의 혼을 정립해야 한다고 주장했고, 당군의 사상을 널리 선포하여 흩어지는 당군 자손의 긍지를 붙잡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 유명한 문장이 최치원이 쓴 낭랑비수문에는 나라 안에 현모한 도가 있으니 풍요로한다. 이는 유불선의 근원이 되고 종교가 아닌 우리의 삶이라고까지 했습니다. 최치원은 환인의 아들 환웅이 가지고 온 천부인 세계의 뜻을 81자의 한자로 해설하여 당군 신앙을 고조시켰으며, 환인과 환웅 그리고 당군을 모시는 삼신각에 치성토록 권장도 했습니다. 최치원의 등장에 흥강왕에겐 마지막 희망이었습니다. 흥강왕은 다시 신기일전 백호사를 준비했습니다. 우리는 하늘에서 내려오신 환웅의 후손입니다. 환웅은 천부인 4개를 가지고 왔으니 이것은 우리가 홍익인간으로 온 세상을 평화롭게 할 진리라고 외쳤습니다. 태평성대가 계속되었고, 이미 당나라의 무물과 혼연일체가 된 신라인들에게는 당군이라는 말이 생소하기까지 했습니다. 등 따시고 배부르게 살고 있는데 구태여 홍익인간이니 당군이니 하는 말이 구차스럽게까지 느껴졌던 것입니다. 그들은 당군을 까맣게 잊고 있었고, 당군의 자손들이 경영해온 우리의 역사를 잊어버리고 중국 대륙에서 일어난 한족 문화가 곧 우리의 뿌리인 양 믿고 있었습니다. 이 땅에 환인천재의 서자 환웅천왕이 홍익인간 제세위하의 사명으로 풍백, 우사, 운사, 삼신가, 삼천관리를 대동하고 백두산 신단수 아래 내려와 신시라는 나라를 세운 지 2398년이 지났고, 백두대간의 남쪽 낙동 정백이 감산 땅에 박억거세가 신라를 세운 지 945, 땅기 3219년 서기 888년 6월 흥강왕은 나라를 살려다는 백고자를 성대하게 베풀었습니다. 그러나 이미 당군이 설 땅을 빼앗긴 신라는 구제불능이었습니다. 그저 흥청거리는 축제가 되어 백성들은 최영무와 참능무를 부르며 지리다도 파도파를 노래했습니다. 끝내 마음의 문을 열지 못한 흥강왕은 백고자를 마친 뒤 한 달 만에 한이 서린 죽음을 맞이하니 이가 신라 부흥을 도모한
마지막 왕이 되고 말았습니다. 감사합니다.